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을 진행할 조현숙입니다. 학습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의 정의 및 조건. 두 번째, 알고리즘 설계. 세 번째, 자연어 처리. 네 번째, 의사 코드 표현입니다. 알고리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알고리즘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알고리즘의 조건을 이해한다. 생활 속의 다양한 문제를 알고리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알고리즘 표현 중 자연어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알고리즘 표현 중 의사 코드 표현을 활용할 수 있다. 자, 먼저 컴퓨팅 사고와 문제 해결 부분에 우리 복습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팅 사고는 컴퓨팅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기반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말합니다. 컴퓨팅 기반 문제 해결 과정은 문제 이해, 설계의 알고리즘, 구현, 프로그래밍, 검증, 결과물 확인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컴퓨팅 사고는 컴퓨터 기반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앞에 두 단계죠. 문제 이해부터 설계 알고리즘 단계까지를 말합니다. 자, 컴퓨팅 사고, 다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알고리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키오스크로 커피 주문하기를 컴퓨팅 사고 단계 과정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이 됐다면 이번 차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명확히 정의된 유한계의 규칙과 절차의 모임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명확히 정의된 한정된 개수의 규제나 명령의 집합, 한정된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알고리즘은 부여된 문자가 수학적인지 비수학적인지 또 사람의 손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컴퓨터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자, 컴퓨터로 문제를 푸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을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알고리즘의 좋고 나쁨에 따라 같은 결과를 구하는 처리에서도 시간이나 조작성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알고리즘의 정의를 바탕으로 생활 속의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출석하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까지 어떻게 오시나요? 자, 보통은 언제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에 강의실에 도착할 수 있을지를 개인별로 계획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수학의 연산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사칙 연산이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우리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더하기 빼기를 할 겁니다. 자, 최대의 공약수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스마트워치 사용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스마트워치가 새롭게 생겼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사용 설명서에 나타난 스마트워치 사용 방법을 먼저 익히게 될 겁니다. 자, 식사 준비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끓여보셨을 라면 끓이기 가봅시다. 자, 물의 양은 얼마나 할 건지, 불의 세기는 어떻게 할 건지, 끓이는 시간은, 재료 등은 이런 각각의 다양한 단계적 음식 조리법을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를 전부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알고리즘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입력입니다. 외부에서 제공되는 자료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둘째, 출력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 결과가 생기게 되죠. 자, 명백성, 각 명령들은 명백해야 됩니다. 유한성, 알고리즘의 명령대로 수행하면 한정된 단계를 처리한 후에
종료됩니다. 효과성, 모든 명령들은 명백하고 실행 가능한 것이어야 하죠. 자, 따라서 알고리즘은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종류의 출력값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동작들의 순서를 정의한 것이라고 정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 때 주의사항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에 맞는 동작 연결입니다. 먼저 수행하는 동작과 나중에 수행해야 하는 동작의 순서에 맞게 연결을 해야 되죠. 자, 세수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겁니다. 얼굴을 닦고 세수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수행하는 동작, 나중에 수행하는 동작 순서에 맞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동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는 동작은 삭제하고요. 모호하게 해석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을 해야 되죠. 자, 반드시 종료되는 알고리즘입니다. 무한 동작이 되지 않도록 종료되는 조건을 사용하고요. 다양한 알고리즘 유형이 있죠. 하나의 문제에 다양한 알고리즘이 가능합니다. 항상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학교에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떨 때는 버스를, 어떨 때는 택시를, 어떨 때는 걸어서, 어떨 때는 자전거를 타고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알고리즘 속에서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 정수의 합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하시나요? 자, 보통은 순서대로 계산하죠. 자, 1에서 2를 더해서 3, 3에서 3을 더해서 6, 6에서 4를 더해서 10, 10에서 5를 더해서 15 이렇게 해서 100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얘를 알고리즘으로 할 수 없을까를 고민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알고리즘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규칙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처럼 1하고 100을 보시면 지금 101, 2하고 99를 보시면 101, 3하고 98을 보시면 101, 즉 시작하는 거하고 마지막에 있는 걸 더하면 101이 됩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항상 앞에 거 뒤에 거 쌍으로 가니 전체 수에서 나누기 2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공식을 만듭니다. 자, 1 플러스 마지막 정수 곱하기 마지막 정수 나누기 2. 그죠? 자, 여기에 저희들 100가지의 정수의 합이니까 여기에 적용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100 곱하기 마지막 정수 100 나누기 2. 자, 그래서 101에 50을 곱하면 5050. 1에서 100까지의 정수의 합은 5050. 이렇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물론 순서대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알고리즘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인식된 문제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설계합니다. 입력과 출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자, 알고리즘은 자연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의사 코드로 표현하기도 하고 순서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자연어, 의사 코드, 순서도 어떻게 표현하는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x의 값은 3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 코드는 x는 3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y의 값은 2다. 그러면 y는 2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x와 y를 비교한다 라고 했는데요. 자, 이때는 크다, 작다 등을 이용해서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if 이용해서 x는 y보다 크다 비교하겠습니다. 자, 이때 x가 크면
x가 크다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than 이용해서 x가 크다. 자, y가 크면 y가 크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lse 이용해서 y가 크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자연어로 표현한 부분을 의사 코드로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의사 코드가 표현되면 이를 도형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어요. 이를 우리가 순서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고 x의 3, y의 2, x가 y보다 크면 참이면 x가 크다. 거짓이면 y가 크다. 둘 다 종료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알고리즘 표현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저희들 자연어 표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해서 전화를 한 번 이상 해보셨을 겁니다. 자, 전화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전화하시나요? 그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스마트폰에 대부분 화면 잠금이 있을 거니까 해제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연락처에서 친구 전화번호를 검색을 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전화를 걸고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받기 전에 여보세요? 하면 안 될 겁니다. 일단 받고 그 다음 전화를 받으면 통화를 하면 됩니다. 자, 통화가 끝나면 종료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의 일들을 자연어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연어 자체가 문제 해결 절차를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말로서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김밥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김밥 만들어 보셨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지금 보이는 것처럼 속 재료를 손질합니다. 햄, 오이, 계란, 당근, 어묵, 맛살, 단무지 등을 손질을 하죠. 자, 그리고는 우리 김 위에다가 밥과 속 재료를 넣고 말면 됩니다. 자, 다 말고 난 다음에는 지금처럼 썰어서 접시에 담으면 김밥 완성. 그죠? 자연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추 따기 해보셨습니까? 자, 대추 따기도 저희들이 자연어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대추나무 밑에 자리를 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잡고 있는 것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대추나무를 두드립니다. 자, 그러면 대추와 나뭇잎이 같이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구분하면 대추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대추 따기를 자연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고 실제로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자연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말인데요. 혹시 계란말이 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그죠? 자, 계란말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구체적으로 할게요. 자, 첫 번째,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낸다. 자, 두 번째, 그릇에 계란을 넣고 젓는다. 세 번째, 가스불을 켠다. 네 번째,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는다. 다섯 번째, 계란물을 붓는다. 여섯 번째,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만다. 자, 계란말이 완성되면 칼로 자른다. 자른 계란말이를 그릇에 담는다. 자,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마요네즈와 케찹을 뿌린다. 까지가 자연어 표현이죠. 자, 앞의 내용보다는 훨씬 지금 복잡해진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자연어 표현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를 좀 더 구체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낸다. 자, 그러면 냉장고에서 몇 개 꺼낼지를 봐야 되죠. 5개를 꺼내는 겁니다. 자, 근데 냉장고에 계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없으면 구입해 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릇에 계란을 넣고 젓는다. 자, 그냥 젓으면 되나요? 계란을 먼저 깨트려야 되고 깨트린 계란에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젓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스불을 켠다. 자, 가스불 위에 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가스불 위에 후라이팬을 놓고 가스불을 켠다 하셔야 됩니다. 자, 후라이팬에 기름을 넣는다. 자, 후라이팬에 한 스푼 기름을 넣는다. 그죠?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될 겁니다. 자, 계란물을 붓는다. 자, 계란말이입니다. 계란말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란말이에 계란물 한 방에 붓고 말기에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하죠. 계란물에 2분의 1을 붓고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말고 나머지 계란물을 붓고 그 다음에 계란이 어느 정도 익으면 만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 좀 더 도톰한 계란말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란말이가 완성되면 잘라야 되죠. 자를 겁니다. 칼로 자를 겁니다. 손으로 자르면 안 되죠. 뜨거우니까 칼로 자르시면 되고요. 자른 계란말이를 그릇에 담는다. 같이 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마요네즈와 케찹을 뿌린다. 자,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더 자연어 표현에서 내용들이 길어지게 될 겁니다. 최소한 뭐 5개, 한 꼬집, 한 스푼, 2분의 1 이런 정량적인 수치를 추가시켜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의사 코드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각 모듈이 작동하는 논리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를 우리가 의사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따라 쓰인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언어로 코드를 흉내내어 알고리즘을 써놓은 코드를 얘기하죠. 자, 의사 코드는 말 그대로 흉내만 내는 코드입니다.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처럼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모델링할 때 사용하는 게 뭐? 의사 코드입니다. 자, 의사 코드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흉내내어 자유롭게 기술하는 거고요. 실제로 비슷하지만 간단한 명령어 집합만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 10개를 입력받아 합계 출력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sum는 0해서 합계가 들어가는 부분들을 초기화시킵니다. 자, 두 번째 정수 10개니까 count 이용하셔서 10으로 또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자, 그리고는 count가 0보다 작으면 8단계로 이동하래요. 뭘 것 같습니까? 10번 다 돌았어요. 그러면 합계 출력하면 되죠. 합계 출력입니다. 아니라면 시작하죠. 자, 스코어에 입력을 합니다. 10개 입력받을 거니까 무엇이든 하나 입력. 그 다음 썸에다가 초기값이 0이고요. 내가 5를 입력했다면 0 더하기 5는 썸에 5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리고는 카운트는 10에서 마이너스 처리시키면 되죠. 마이너스 1 처리됩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3단계로 이동합니다. 언제까지? 10개 다 입력할 때까지 여기는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다 되면 썸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정수 10개를 입력받아 합계 출력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또 한번 해보죠. 자, 환전, 미국, 일본, 중국 돈으로 환전하는 알고리즘을 우리 의사 코드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내가 얼마 갖고 있는지 제시해야 되죠. money 제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할 국가를 입력하고요.
국가가 미국이면 돈을 우리 환율로 나누고, 또 일본이면 일본 환율로 나누고, 또 중국이면 중국 환율로 나누고. 자, 만약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면 어떡할까요? 그죠. 오류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는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바꾼 부분을 출력하면 됩니다. 의사 코드 표현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자, 두 개의 수 중에서 큰 수와 작은 수를 판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두 개의 수는 임의의 정수로 프로그램 실행할 때 입력받죠. 자, 두 수 비교 알고리즘을 의사 코드로 표현 한번 해봅시다. 자, 입력 두 개의 정수 x하고 y입니다. 자, 출력은 빅하고 스몰이에요. 자, 우리 딱 보는 순간 자, 큰 손 빅, 자, 작은 손 스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의사 코드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죠. 자, if 이용해서 x와 y를 비교합니다. x가 y보다 크면 then 자, 우리는 x를 빅에 넣고요. y를 스몰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 else 이용할 거고요. 자, 빅에 y를 넣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몰에 x를 넣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들을 넣어서 여기에 대한 조건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조건 자체가 만약 반대라면 x는 스몰, y는 빅. else에서 x가 빅, y가 스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결과값을 예측하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표현하실 수 있는 의사 코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리즘이고요. 저희들 알고리즘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입력값을 받아서 어떤 종류의 출력값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동작들의 순서를 정의한 것입니다. 자, 알고리즘은 조건인 입력, 출력, 명백성, 유한성, 효과성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했던 알고리즘의 조건인 외부에서 제공되는 부분 입력, 그리고 적어도 한 개는 결과가 생기는 부분, 그리고 이왕이면 명백해야 된다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알고리즘을 만들 때 주의사항은 순서에 맞는 동작 연결, 동작에 대한 정확한 의미, 반드시 종료되는 알고리즘, 다양한 알고리즘 유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순서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저희들이 세수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세수하진 않습니다. 그죠?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죠. 자,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 자연어 표현도 있고요. 의사 코드 표현도 있고요. 순서도 표현도 있었습니다. 자, 저희들은 자연어, 의사 코드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예제를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하기, 김밥 만들기, 대추 따기, 그 다음에 계란말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도 다 한번 해봤었죠. 자,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칙 발견하기, 공식 만들기, 공식 적용하기를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1에서 100가지의 합을 더하라 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규칙을 발견합니다. 1하고 마지막에 있는 100하고를 합해서 101, 고대에는 2하고 99를 해서 101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결국은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더한 걸 몇 번? 지금 두 개씩이니까 전체 수의 반만큼, 즉 50으로 우리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1에서 100까지 합이 101 곱하기 총 반이니까 50개, 5050 이렇게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규칙 발견하기, 공식 만들기, 공식 적용하기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의 조건 5가지 기억나십니까? 그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 5개 중에 몇 개 정도 기억나시나요? 그죠? 입력이 있었고요. 출력이 있었고요. 명백성, 유한성, 효과성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처럼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없지만, 자, 컴퓨터에서 실행할 수 없습니다. 특정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모델링하는 것. 자, 대략적 모델링 뭡니까? 그죠? 의사 코드. 자, 알고리즘 표현 방법 3가지를 나열하시오. 기억하시죠? 어떤 것들입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자연어 표현. 두 번째, 의사 코드 표현. 자, 세 번째, 순서도 표현. 이렇게 됩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한 간단한 퀴즈 3가지도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